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고향은 충청도 계룡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선우야, 대학을 다닐 것도 아닌데 굳이 서울은 가서 뭐하게. 엄마,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그리 반대하시는데 꼭 배우라는 걸 해야겠어? 아빠가 반대하시는 건 저도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우, 너 결국 혼자 상경하겠다는 거냐? 네, 서울 가서 제 스스로 뭐가 됐든 돈벌이 하면서 연기과 입시도 준비하고 오디션도 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향에서 아빠 일 돕는 건 어떠냐? 가산타일이 고돼 보여도 이만한 일이 없어. 아빠 밑에서 3년만 기술 배우면 밥벌이는 문제 없을 텐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니? 아빠 하시는 일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고향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되고 싶은 건 연기자라 상경하겠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연기자가 되는 것을 원래부터 반대했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제가 연기자가 되겠다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죠. 공부 잘해서 4년제 대학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아빠가 하시는 카센터 일을 물려받길 원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남들처럼 제대로 공부도 못 시켜주면서 네 꿈을 지지해주지도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 형편 내가 더 뻔히 아는데요, 뭐. 네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발하며 들어가는 병원비를 네 아빠가 올고지 감당한 덕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구나. 알아요.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모두들 나 몰라라 하셔서 아빠 혼자 10년 가까이 고생하신 거. 네 아빠가 효자고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그 대가를 자식인 어린 네가 치러야 한다는 게 못내 미안하다.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고 뭐라도 악착같이 해서 대학도 가고 제 꿈도 이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가려는 길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솔직히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저 아직 어리고 젊은데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고 어리석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아버지 불같은 성미 건드리기 싫어서 아빠 앞에선 내색 안 했다만 솔직히 엄마는 네가 뭘 하든 응원하는 마음이다. 엄마, 이거 엄마 쌈짓돈인데? 얼마 안 되지만 서울 가서 원룸 구할 때 보증금이라도 해. 자, 아빠 나오시기 전에 얼른 넣어둬.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나서 저를 주세요. 얼른 아빠 나오셔서 보면 또 부르릉 떨어진다. 돈 빨리 챙겨서 얼른 짐 싸라. 반찬은 너 사는 곳 주소 정해지면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는 제가 가려는 길에 관해 걱정이 많고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항상 저를 응원하겠다며 따뜻하게 다독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강경한 반대와 엄마의 걱정 속에 시작한 서울살이였죠. 가진 거 하나 없는 시골 출신에 제가 서울서 혼자 살아가기란 보통 팍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은 대학 안 다녀요? 네, 대학 안 다닙니다. 그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온 거야? 부모님은? 고향에 계신데요.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서울엔 왜 상경했어요? 제 나름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어서요. 그래? 학생 꿈이 뭔데? 입시 준비해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려고요. 연기자가 제 꿈이라. 그래?
연기하기엔 너무 평범해 보이는 외모인데.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구하기 위해 제 신상을 말할 때면 알 수 없는 조소와 은근한 비아냥을 자꾸 느껴야 했습니다. 고졸 출신의 지방에서 올라온 연기자 지망생. 저를 규정하는 수식어는 딱 이 짧은 문구 하나로 요약되는 듯했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대부분 또래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들과의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괴리감을 느끼는 때도 허다했죠. 야, 이번 주에 소개팅 하는데 우리 카페 알바생들 단체로 나가는 거 어때? 오케이, 콜. 그럼 상대 소개팅은 어느 대학이야? 우리 대학 바로 맞은편에 땡땡여대 무용과 애들. 야, 그런데 선우재는 대학생 아닌데 뭐라 말할래? 난 소개팅 생각 없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다녀와. 선우 너 뭐 여자친구라도 따로 있냐? 있어. 있어.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소개팅 나가는 날 매장 마감 대신 좀 해줄 수 있어? 뭐 그렇게 해. 난 상관없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4개씩 하느라 이성 친구는 물론이고 동성 친구를 만날 여유조차 잘 생기지 않는 저였으니까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시간에는 연기학원에 나갔고 각종 오디션에 지원해서 오디션 보러 다니기 바빴죠. 야, 오늘 보여줘야 할 연기는 군대 다녀온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가 절친의 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당황하고 열받아 하는 씬입니다. 자, 한번 상황극을 해보세요. 성경이 너 취업 준비에 올인한다고 연애 같은 거 접겠다면서 헤어지자 해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절친 민수를 만나. 차라리 변심했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게 끝까지 날 기만해야 속이 시원했니? 컷! 그만하세요. 뭐 대사 치다가 왜 갑자기 코피는 철철 흘려요.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좀 여러 개 하는 바람에. 이력서 보니까 뭐 아직 대학 입학 전이던데. 요즘은 연기 전공 제대로 안 하고 배우 되기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코피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뭐 요즘 세상이 뭐 열심히만 했다고 다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 호락호락한 길도 아닌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마스크가 화려해서 뭐 딱히 스타성이 있어 보이는 얼굴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저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커피숍, 주유소, 치킨집, 영화관, 야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배달.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거의 모든 종류를 섭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닥치는 대로 각종 알바를 전전하다 보니 사람들을 관찰하고 다양한 습성이나 말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한 번은 구두 매장에서 영업사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다양한 진상 손님들이 오기 일쑤였습니다. 전 그런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말투며 억양, 특유의 제스처 등을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진상 연기를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화관에서 같이 일하던 아는 형의 소개로 대학로의 한 극단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연기자 지망생 동생이 한 명 있다니까. 거기 극단 대표님께서 널 한번 보자고 하시네? 그래요? 극단 이름이 뭔데요, 형? 땡땡극단이라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곳은 아닌데 작품성 있는 연극을 주로 많이 올리는 극단이야. 대표님이 일단 네 오디션이랑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
고마워요, 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화관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형의 소개로 극단 대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쪽이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들었는데 연기가 왜 하고 싶어요? 연기하는 순간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껴서요. 어찌 보면 좀 뻔하고 추상적인 대답인데? 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긴 것도 평범하고 살면서 딱히 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칭찬이 중학교 때 우연히 서게 된 연극 무대에서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학예회 발표날 연극 무대에 섰고 제가 맡은 역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중에서도 주인공 햄릿 역할이었습니다. 딱히 도드라지지 않던 제가 어떻게 주인공을 했냐고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은 연극 연습이다 뭐다 시간 할애하기 싫어해서 어찌 보면 가장 한가해 보이고 공부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운 저 같은 시시한 학생이 어부지리 격으로 주연을 꿰차게 된 상황이었죠. 전 그때 연극 연습을 하면 국어 숙제와 국어 기말 시험을 대체해준다는 선생님 감언이설에 무대에 섰던 것인데 연극 무대 경험이란 것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제 스스로에게 임팩트가 컸던 게 사실이었죠. 선우야, 넌 목소리도 그렇고 눈빛이 딱 배우를 할 목소리와 눈빛이다. 따로 발성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인데다 다양한 감정이 보이는 눈빛이라 선생님은 선우 네가 커서 배우를 하면 대성하지 싶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멋있는 칭찬을 그날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의 주인공이란 경험도 제게 신선하고 멋있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의 그러한 과찬은 그날 밤 저를 한숨도 잠 못 들게 할 정도로 설레이는 감동을 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연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연기가 있어요? 있다면 여기서 한번 해봐요. 저는 그때 극단 대표 앞에서 생활형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진상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구두 사이즈가 여기 매장에 왜 이리 없어? 내가 큰 발도 아닌데 구두들이 왜 이렇게 다 작냔 말이야. 여자 발이 280이면 큰 발도 아닌데 사이즈가 이리 다양하지 못해서야. 내 발에 맞는 구두들 당장 제일 이쁜 걸로 싹 다 가져와. 여기 형편없는 가게라고 SNS에 쫙 다 여론 살포하기 전에. 저는 진상 연기를 대표 앞에서 했고 그게 반응이 좋아 그 극단에 가장 막내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전통 있는 극단이고 대부분 후배 연기과 대학 졸업생들을 뽑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극단의 막내로 뽑힌 건 좀 이채로운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극단이 좀 학벌 파벌이 심한 곳이긴 해. 그래도 난 연기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런 학벌이니 파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우 너의 연기력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으니 앞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잘 견뎌야 한다. 절 믿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극단은 대부분 4년제 연극영화과 출신들이 배우로 포진해 있는 연극계에서 나름 명망 있는 극단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인 제가 말단 배우로라도 극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한껏 기분이 고무되었습니다. 대학로 연극판에서 나름 난다긴다 하는 선배 배우들도 많이 있어서 나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사실이었죠. 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니? 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막내 한선우라고 합니다. 아, 네가 그 대표님이 따로 보고 뽑으셨다는? 네, 맞습니다.
네가 연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낙하산이냐? 낙하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극단 단원들은 대부분이 다 연극영화과 출신이야. 건표 전담하고 포스터 붙이는 말단 스텝만 해도 전문대 영화과 출신이고 넌 무슨 빽이 대단하길래 고졸이라면서 우리 극단에 들어왔니? 신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대놓고 저의 고졸학력을 문제 삼는 선배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쁜 표를 낼 수도 없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빽도 없고 저희 집안 낙하산 삼을 만큼 부자도 아닙니다. 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어요. 그래도 연기자가 되고 싶고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 솔직한 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대부분인 건 사실이야. 우리 뭐 돈이 남아돌아 4년제 대학 가서 연기 배웠겠니? 다 이런 극단에 제대로 배우러 들어오고 싶어서 가는 건데. 당분간은 연기 연습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네 분수에 맞게 극단 청소하고 선배들 연기하는데 방해 안 되게 연습실 컨디션 유지하는 일에 주력해. 알았니? 알겠습니다. 대놓고 텃세를 부리고 무시하는 극단 분위기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극단 바닥을 물걸레질하며 선배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귀동냥하고 밤늦게까지 형광등을 간다 연습실 보수를 한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늦게까지 극단에 남아있으려 했죠. 1시간이라도 더, 30분이라도 더 그들 곁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눈으로 훔쳐서라도 보는 것. 그게 제가 당시에 연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선우야, 덧세도 심하고 선배들이 널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여기서 버티는 거 힘들지 않아?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매일 극단에 나오면 연기하시는 모습들 보고 배우니까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대에 서지도 못하는데 정말로? 뭐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네 열정과 노력이 가상에서 주는 선물이다. 이건 이번 달 보너스고 이건 다음 분기에 올리는 우리 극단 대본. 월급은 이미 주셨는데요. 네가 청소도 워낙 열심히 하고 또 분장실 거울 고장난 것도 네가 싹 다 고쳤다면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본은 제가 보는 거 알면 선배들한테 혼날 텐데요. 극단에서 대놓고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몰래 읽어라. 어렵겠지만 네가 통으로 외워두면 혹시 배우자리 펑크 날 때 네가 메꿀 수 있게 내가 손을 써볼 테니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 무섭고 엄격한 선배들의 텃세 속에서도 저의 열정과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는 대표님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그래도 힘든 극단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올라와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이번 설날에 집에 안 내려올 거니? 글쎄요. 웬만하면 그냥 서울서 아르바이트하고 극단에나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설인데 집에 와서 하루라도 쉬고 가렴. 아빠도 말은 안 하시지만 너 본 지 오래여서 많이 보고 싶으신 것 같다. 고속버스표 알아보고 자리 있으면 내려갈게요. 그래, 너 좋아하는 잡채하고 불고기 엄마가 해놓을게. 네, 엄마. 집에 가서 봬요. 전 틈만 나면 자꾸 제 진로에 관해 잔소리하는 아빠와 부딪히기 싫어서 고향 방문을 꺼리고 있었는데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계속 거절하기도 뭐한 기분이 들어 하루만 집에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고향에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짐을 대충 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원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터미널 입구에서 눈물 범벅의 얼굴로 발을 동동거리며 서 계신 겁니다. 저는 날씨도 추운데 나이든 할머니가 계속 울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울면서 서 계세요? 일을 어쩌면 좋노. 아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곧 죽는다는데 내가 못 가고 있어요. 표가 매진이라고. 할머니가 가야 할 곳이 어딘데요? 충청도 계룡으로 가야 하는데 설이라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는지 표가 한 장도 없다는군요. 아이고, 내 아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를 어째. 할머니, 그렇게 급한 사정이시면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저 버스를 타세요. 아니지, 청년이 계룡에 가는 버스표가 있어? 네, 저도 설날이라 부모님 뵈러 고향에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아유, 나도 급한 사정이긴 한데 그럼 청년은 고향에 못 가서 어째요? 저보단 할머니 사정이 훨씬 급하시잖아요. 전 내일이라도 표가 생기면 좀 늦게 내려가 봐도 되고요. 자요, 이 표 가지고 얼른 저 버스를 타세요.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가 우리 아들 얼굴을 기어이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억장이 다 무너졌는데 아유, 이런 은인을 다 만나는군요. 할머니, 이제 버스 출발할 시간이니 어서 타세요. 아유, 알겠어요. 내가 너무 사정이 급해 뻔뻔하지만 그리 할게요. 아유, 참, 청년, 연락처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연락처식이나요. 어서 버스나 타세요. 아유,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지. 청년, 제발 연락처 말해주세요. 네? 아니에요, 할머니. 어서 버스나 타세요. 연락처가 부담스러우면 그럼 이름이라도, 응? 제발. 하도 할머니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이름만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버스에 태워드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도 할머니는 차창으로 제게 고개를 내밀어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그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버스표를 양보하고 집에 들어온 순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이후에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할머니에게 버스표를 양보한 그 설날 연휴에 저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연휴 내내 버스표가 매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이었죠. 선우야,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깜깜 무소식이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화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너 무슨 일 생겼어? 그게 아니고 오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버스표를 양보해드리는 바람에 집에 못 내려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뭐?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버스표를 양보했다고? 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께서 서럽게 우시면서 아들이 곧 죽는다는데 지금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동동거리시는데 너무 안 돼 보여서요.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참 그 할머니가 안 돼 보이기는 하는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이런 설날 연휴에 말이다. 연휴 내내 표가 없어서 저 그냥 이번 설엔 서울에 있을게요. 어쩔 수 없지 뭐. 명절 음식도 하나 못 먹고 어쩌니 우리 아들. 괜찮아요. 엄마, 저 여기서도 잘 챙겨 먹어요. 그래, 끼니는 아무리 귀찮아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아빠도 잘 지내시죠? 아빠도 매일 역정 내시면서도 실은 늘 네 걱정뿐이시다. 네가 잘 되길 바래서 너 하는 일도 반대하고 잔소리 하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알아요, 엄마. 들어가세요. 저는 연휴 내내 극단에서 혼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대표님이 건네준 대본도 외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극단의 무대에 홀로 올라 외운 대본의 내용대로 혼자서 연기 연습도 실컷 했죠. 연휴 기간이라 선배 연기자들이 모두 극단을 비워서 가능한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꽤 길었던 연휴 기간 내내 저는 매일 극단에 나와 대본을 외우고 무대 위에 올라가 혼자서 연기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두툼한 대본 한 권이 통째로 외워지더군요. 연휴가 끝났고 극단의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갑자기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서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젊은 사람이 웬 대상포진이야? 요즘 연습이다 뭐다 좀 과로를 했더니만 면역력이 약해져서인지 하도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네요. 2주 동안 꼼짝없이 입원해야 한다는데 어쩌죠? 그래서 얼굴이며 목덜미에 발진이 엄청 올라온 거군 그래? 공연은 너무 걱정 말고 병원에 가서 얼른 쉬도록 해.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니야, 사람 몸이 우선이지 뭐 어쩌겠어. 아픈 몸으로 극단까지 직접 찾아오고 내가 미안하네. 얼른 병원에나 가봐. 연극 무대에 오르기로 한 선배 한 명이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대상포진 진단을 받는 바람에 역할 하나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를 두고 극단 내에서 좀 시끄러운 설왕설래가 이어졌죠. 공연 코앞에 두고 펑크나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뭐 걔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아픈 사람은 더 속상할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걔가 평소에 술만 좀 줄였어도 절대 대상포진 안 걸렸다. 주 7일을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그리 마셔대는데 병이 안 걸리는 게 내 신기하다 했어. 지금 공연 앞두고 역할 하나 구멍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다들 조용합시다. 공연 앞두고 배우 한 명이 무대에 못 오르게 돼서 모두 좀 패닉이 온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둔 대타가 한 명이 있어요. 대타요? 따로 대타를 두고 연습시킨 사람도 없는데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극단의 막내 한선우요. 네? 막내 선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펑크난 역할 메꿀 사람은 한선우밖에 없어요. 아니, 선우 걔는 이번 작품에 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매일 연습하는 거 귀동량, 눈동량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선우인데. 대표님, 그래도 한선우는 무대에선 경험이 아예 없는 생초짜인데 그런 신입에게 저희 개강기념 공연을 맡기는 건 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한선우는 이미 이번 공연의 대본 전체를 통으로 외우고 있어요. 연습에 한번 참여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물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표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극단의 공연에 갑자기 캐스팅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주연급의 역할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분량이 대단히 많지는 않아도 그게 흐름상 존재감이 상당한 역할이라 극단의 선배 연기자들도 탐내는 배역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죠. 대표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제가 대본을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설 연휴 기간에 극단 사무실에 뭘 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들린 적이 있어. 넌 그때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혼자 무대 위에서 열심히 연습 중이더구나. 그때 알았지.
선훈이가 이번 공연 대본을 통으로 외웠다는 걸. 그날의 제 노력을 가상히 여긴 대표님께서 저를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극단의 개관기념 공연에 캐스팅한 거였습니다. 대표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들에게 연기하는 거 보고 결정하라곤 했지만 사실 내 선에서의 판단은 이미 끝났어. 그날 텅 빈 무대에서 너 혼자 연기하는 거 보면서 그 역할의 저격은 선우 너란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대표님의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아 생애 처음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무대가 오픈하는 날까지 연습에 임했고 연기하는 제 모습을 보시곤 선배 연기자분들도 딱히 태클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선훈이가 맨날 화장실 청소나 하고 극단 바닥이나 닦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연습하는 걸 그렇게 다 보고 있었다니. 치. 그러니까요. 시골 출신이다 뭐다 하면서 순진한 얼굴을 해갖고선 순둥이가 아니라 완전히 호랑이 새끼 같은 놈이라니깐.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너무 떨지만 마. 선배들과 열심히 연습하며 드디어 연극 무대가 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에서 저의 데뷔 무대를 보기 위해 부모님도 서울로 상경하셨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무대에서 첫 데뷔 연기를 했고 다행히 실수 없이 연기를 잘 마쳤습니다. 무대 커튼콜을 받아 관객들의 쏟아지는 박수를 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열렬히 박수치며 눈물 흘리는 아빠와 그때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제가 비로소 아빠로부터 제가 가려는 길에 대한 허락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죠. 감동의 첫 데뷔 무대를 마치고 분장실로 들어와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여기 한선우 씨 혹시 계신가요? 제가 한선우인데 누구세요? 아유, 맞구나, 맞아.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히 알겠네요. 얘야, 이 청년이 한선우라는 사람이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할머니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몇 주 전 설 연휴에 고속버스에서 표를 양보해 주신 분이 청년분 맞죠? 얘는 참 이름도 맞고 얼굴도 맞다는데 쓸데없이 당사자한테 그걸 또 물어보니?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저 기억나요. 그때 터미널에서 막 울고 계시던 그 할머니 맞죠? 맞아요. 내가 그날 하도 경황이 없어놔서 청년한테 전화번호를 못 받아서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사람이 인연이 되려니 참 이런 식으로 다 만나네 그래. 참, 그날 아드님께 무슨 큰 문제가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셨어요? 말도 말아요. 우리 아들이 그날 지방에 워크숍을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수술 들어간다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내가 거길 가지 못해서 그리 동동거리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럼 할머니 아드님께서는 그날 생명이 위독했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수술 마치고 나와 저희 어머니 얼굴 보는 순간 정신 차리자. 내가 죽으면 어머니 혼자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악물고 버텨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잘 회복이 되었고요. 그때 청년이 버스표를 양보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청년 이름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 동동거리던 차에 우리 아들이 한날은 이 연극 포스터를 가지고 왔지 뭐유. 이 포스터는 저희 극단 연극을 홍보하는 포스터인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떡하니 청년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얼굴을 보니 바로 버스표 양보해준 그 고마운 청년이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 연극 오픈하는 첫날 인사도 드릴 겸
어머님 모시고 연극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뭐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제 입장에서 그리 대단한 친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공연까지 보러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런데 혹시 연기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얼굴을 보니 앳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신데. 실은 제가 오늘 첫 데뷔 무대예요. 제가 처음에 캐스팅된 게 아니었는데 원래 배역 맡으신 분이 몸이 안 좋은 바람에 제가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첫 데뷔 무대 축하드립니다. 연기하시는 거 봤는데 과정 없고 진정성 있는 담백한 연기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공연이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화와 드라마 쪽에 신인 연기자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기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저와 계약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회사를 차리기 전에 연기자들 로드 매니저니 뭐니 그런 경력도 단연간이라 솔직히 척 보면 연기자로서 장래나 경쟁력 그런 걸 날카롭게 캐치하는 편인데 선우 씨 연기가 색다르고 매력이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연극 무대에서 데뷔 신고식을 치른 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표 한 장을 그저 할머니에게 양보했을 뿐인데 그 버스표 한 장의 양보가 제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온 셈이었죠.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그 대표는 제게 명함을 주면서 내일 시간 괜찮으면 바로 미팅을 하기로 하죠. 여기가 사무실인데 내일 오후 2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청년, 그날 참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그 위험했던 날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내 얼굴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 꿈 같은 걸 꾸는데 이상한 버스 같은 걸 타려다 내 얼굴을 보고서 딱 버스에서 내리고 정신을 차렸다고. 어머님, 이제 인사는 그 정도 하시고 저희는 그만 가요. 그래요. 어쨌든 청년, 너무 고마웠어요. 청년의 버스표 한 장이 내 아들을 살렸어. 그렇게 할머니와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분장실 안으로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랑 한창 얘기하고 나간 저 할머니랑 남자 누구니? 내 1호 팬이요. 뭐? 벌써 우리 선우한테 팬이 생긴 거야? 엄마, 그건 좀 농담이고 나 방금 연예기획사에서 계약하자는 제의 받았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너 오늘 하는 공연을 보고 그런 제의를 받았다는 말이야? 네, 그것도 사실이고 또 과거의 기막힌 인연도 좀 얽히고 해서요. 아무튼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아빠는 네가 그저 겉멋이 들어 연기자가 되겠다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네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걸 보고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 우리 선우 아들이지만 연기 너무 잘하고 멋있었다. 엄마는 무대 위에서 너밖에 안 보이더라. 엄마는 참 내가 맡은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도 아닌걸요. 그래도 잘했어. 그렇죠, 여보? 선우야, 앞으로는 아빠도 너 하겠다는 일, 연기하는 일 반대하지 않고 응원할 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 아빠, 감사드려요.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셔서. 진작에 널 좀 응원해줄걸. 아빠가 미안하다. 연극 무대 데뷔 신고식을 치른 날 저는 저의 진로를 반대하시던 아빠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많은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아빠와 화해를 하고 인정받게 된 일이 무엇보다 기쁜 게 사실이었죠. 저는 할머니의 아들과 약속대로 다음날 그 사람이 있다는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곳일까? 궁금증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었는데 생긴 지 오래된 기획사는 아니었지만
최근 히트한 드라마를 꽤 여러 편 제작한 내실 있는 기획사더군요. 무대화장 지우고 봐도 자연스럽고 정감이 가는 마스크네요. 그동안은 개성이 없고 좀 밋밋한 얼굴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연기 스펙트럼 넓은 배우들이 어찌 보면 좀 밋밋한 마스크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도드라지고 화려한 마스크는 역할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의 좋은 인연도 인연이지만 어제 본 연극 무대에서의 선우 씨 연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대학에서 연극을 따로 전공했나요? 아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아직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기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반대도 있었고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요. 우리 기획사에서 신인 배우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거기 참여해볼 생각 없어요? 몇 단계 오디션만 통과하면 대학 입학에서 졸업까지 제가 다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저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 공연하는 연극 작품을 마친 후에 자세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아주 좋은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첫 연극 작품 상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선우야, 고생 많았다. 첫 데뷔문에 마친 소감이 어때? 매일 공연하면서 커튼콜 받으며 많이 행복했어요. 저를 처음엔 아예 인정 안 해주시는 선배님들이셨는데 공연하면서 저를 동료 배우로 대우도 해주시고 저를 이 배역에 추천해주신 대표님 덕분입니다. 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건데 그리 말할 거 없다. 참, 연예기획사에서 제의를 받았다면서? 네, 그래서 계속 극단에 남아 연극을 할지 그곳으로 옮겨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진출을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듣자 하니까 그곳에선 대학도 지원을 해준다 했다던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른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절 그래도 많이 키워주셨는데 제가 또 홀랑 극단을 떠나버리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우리 선우는 참 이런 게 매력이야. 네가 떠나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내게 더 유리한 여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지. 안 그래? 저는 쿨하고 인자한 극단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데뷔 작품 연극 상연이 끝난 뒤 할머니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새동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곳 대표님은 일단 저를 영화와 드라마 쪽 감독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여러 곳에서 오디션을 보게 했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선우 씨 오디션도 보고 또 연기 영상도 몇 군데 보내봤는데 반응들이 나쁘지 않네요? 어떤 곳에서 뭐 긍정적인 답변이 온 곳이 있나요? 독립영화 쪽에서 알아주는 최 감독하고 또 최근 11 드라마 준비하는 김 감독이 선우 씨를 좋게 봤어요. 둘 다 큰 역할들은 아니지만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 감독님, 김 감독님 모두 제가 팬인 분들입니다. 저는 작은 역할도 너무 큰 영광이에요. 스케줄이 빡빡하겠지만 촬영하고 오디션도 보면서 연기과 입시도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죠.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대학교 학비 지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니께 버스표 양보해준 턱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버스 한 장 양보한 값으로 너무 크게 되돌려주시는데요? 좀 부담스러우면 반절은 앞으로 우리 기획사에서 가장 높은 몸값 배우가 되어달라는 투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는 새로 들어간 그 할머니 아드님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단역이나마 신인 배우로 TV와 영화 쪽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영화는 시나리오 마무리 단계라 아마 한 계절 즈음 후에 촬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성이 확정된 11 드라마에서는 작은 단역이지만 역할을 배정받아 최근에 난생 처음 대본 리딩이라는 것을 하러 방송국에도 다녀왔네요. 그쪽이 신인 탤런트 한선우 씨? 네, 맞습니다. 제가 한선우라고 합니다. 아까 대본 리딩할 때 봤는데 발성이 꽤 좋던데? 혹시 연극하다 온 친구예요? 네, 길게는 아니지만 땡땡 극단에서 연기를 좀 배웠습니다. 아, 그 땡땡 극단이면 작품 좋은 거 많이 올리는 극단인데 거기 황 대표님 요즘도 여전하시죠? 네, 재밌으시고 의리 있으시고 너무 좋은 분이시죠. 사실 거기 극단 황 대표님한테 선우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정 많고 재능도 많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친구라고. 솔직히 처음 보는 신인 배우라 큰 기대가 없었는데 마스크도 그렇고 연기력도 참 좋네요. 카메라 테스트 해봤는데 화면빨도 좋아요, 이 친구. 단역으로 캐스팅했는데 이러다 주조연 씹어 삼키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대본 수정하려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신인 배우가 우리 작품에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네. 앞으로 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애 첫 대본 리딩을 마치고 방송국을 나오는 길,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행복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작은 대사였는데 작가님과 PD님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서 더 기분이 좋았죠. 저는 대표님의 도움으로 입시 준비를 거쳐 서울 시내의 한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했고 저는 대학에서 꿈에도 그리던 연기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극영화과에 다니며 대학 생활하랴, 이것저것 오디션 보랴, 그리고 11극 촬영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이지만 이만큼 행복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우야, 요즘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참, 너 나온다는 11 드라마 편성이 언제라고 했지? 엄마, 편성은 확정이지만 아직 초반 촬영 중이니 주변 분들에게 벌써 소문내시면 안 돼요. 네 아빠가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좀 있으시는가 봐. 아빠도 참. 예전엔 내가 연기자 되는 거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선우 네 자랑을 한참이나 하신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도 한 연극 배우고 요즘은 또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11극에도 나올 거라고 말이다. 엄마, 거기서 내 역할은 너무 작아서 누가 봐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냥 아직은 나 어디 나온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다 아는데. 게다가 너 그리 원하던 대학생도 되고 엄마는 아들이지만 우리 선우가 너무 자랑스럽다. 벌써? 엄마, 난 갈 길이 무지 먼데요? 작가님도 PD님도 다 너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셨다면서. 언젠가 선우 네가 빛을 볼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아들, 아빠도 널 믿으니까 항상 기운 내라. 파이팅!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의 시골 출신 고졸 청년이었던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울살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극단 막내 생활을 거쳐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또 연기과에 다니는 대학생이 되고 돌이켜보면 저의 노력과 그리고 좋은 분들의 응원과 저에게 기회를 주었던 행운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표 한 장을 그날 할머니께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극단에서 계속 연극 무대 경험을 쌓는 일도 나쁘지 않지만 TV와 영화 쪽으로의 진출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 제 큰 소원 중 하나였던 대학생이 되어서 연기를 제대로 배우는 것.
그 소원도 실현하고 있는 요즘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단역 배우로 출발을 했지만 언젠가 제가 주연을 맡게 될 날이 오겠죠?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계속 연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나 버스표를 양보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의 소속사 대표님을 만나게 된 일. 따지고 보면 제 입장에선 작은 양보와 배려가 저에겐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계산 속 없는 작은 친절과 그런 친절을 고마워하는 마음, 내가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보답하는 삶. 그것만큼 사람을 행복하고 가치롭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역할을 맡는 이름 없는 배우지만 제 이름값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어떤 날이 온다면 저 역시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한 가지의 친절을 베푸셨나요? 여러분께도 언젠가 그 친절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헛된 기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그런 당사자니까 말입니다. 친절과 행운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